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점점점 아마 지쳐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름은 점진적으로 끝나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후덥지근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지쳐가게 지금 되고 있고 또 시세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여러 면으로 지금 지치게 만드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뭐 당연히 지치는 거는 당연하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멘탈이 붕괴돼서 손절하고 떠나는 것만 피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미래가 분명히 확실시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라는 게 참 되게 재미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얘기도 나토는 우크라이나 편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편 들어주는 척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냥 땅덩어리를 내줘라. 그리고 그냥 전쟁을 중단해라라고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요 부분은 빼고 바이든이 수출 통제 한 발 뺀 사연은 여기 나와 있죠. 항상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들 전에는 이제 트럼프가 화웨이 관련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규제한다 하다가 한 발 뺐었어요. 그래서 화웨이와 관련돼서 5G는 어쨌든 전 세계에 깔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한다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래요. 미 투자 기업들이 투자 업계가 자 강하게 반대해서 1년 유예 소급 적용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서 쇼잉하는 거를 사람들은 그거를 다 100%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그냥 믿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면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나 달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달러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예. 그 이면에 사실 그게 아니에요. 표면상 뭐 달러가 1340원인데 달러는 영원할 거야. 막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브릭스 플러스가 오페크가 달러 결제를 배제하고 달러를 본인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줄여나가면 줄여나갈수록 결국에는 가상자산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커플링으로. 그게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 그려지는 현재 일이고 아시겠지만 요 SEC가 자 XRP에 관련해서 항소를 신청했는데 이 항소에 관해서 미국 법원에서 승인을 내줬어요. 그래서 요 것만 보시면 아마 그냥 1회 1비 하실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시세도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재민이라는 네임드 있는 이름 있는 이런 거래소가 얼마 전에 요거를 XRP를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했었거든요. 과연 왜 그랬었을까?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간 끌기일 뿐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과연 실용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될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이 과연 무엇인지 이미 결론은 났어요. 이 친구입니다. 이미 결론 났는데 시간 끌기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간에 털려나가는 개인 투자자들만 뭐 섣부른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큰 범주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물경제 관련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순이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원재재 가격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떨어지죠. 세금을 제때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상황 자체가. 세수 펑크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보통은 세수가 펑크나면 어떻게든 쥐어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쥐어짜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감소해서 그냥 손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상자산은 신종탈세 엄정 대응하겠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더 집중하고 인력을 더 늘리고 가상자산 합수단도 만들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왜 이럴까? 여기서 더 세금 뽑아먹을 게 많거든. 가상자산이 상승하면 확실하게 세금 공백을 여기서 현물경제에서 세수 창출 못한 거를 여기서 아마 공백을 메꿀 겁니다. 거기에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인력 재배치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4개의 흐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물론 뭐 예언가도 아니고 그냥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세상이 크게 변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었고, 특히 지금 이제 전쟁이 아직 종식이 안 됐죠. 전쟁이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에서 에너지에 관한 인프라, 그리고 천연자원에 관한 인프라,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이, 곡물자원의 인프라가 G7 위주에서 이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이제 탈달러화를 지금 외치는데, 세상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뭐 코비드 시즌2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전염병이나 이런 위기가 도래하면 이때 이제 항상 큰 기회가 왔었어요. 지금이 딱 그럴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말씀 또 드리고, 아마 지금 뭐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중국이라든가 특히 요즘에 뭐 인도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디스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뭐 무슨 성장이 있냐. 근데 이게 나오죠. 6.5%의 GDP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자, 이렇게 예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IMF나 이런 데도 이런 견해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그냥 공중파 미디어의 표면적인 뉴스만 보면 이게 오히려 거짓 뉴스가 돼버리는 거죠. 모두가 예스라고 열의 거의 9.5명이 그것을 가지고 예스라고 말해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뉴스가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스물스물 인도 경제는 성장을 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도에 계속 투자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사실은 산업화 사회로 거기다가 4차 산업하고 맞물려서 계속 카테고리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인도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객관적인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 JP모건이 인도 입지 강화를 위해서 2개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이거는 월가의 자본을 여기다가 투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블랙락이라든가 2015년서부터 움직임이 있었지만 뭐 이거를 찾아보지 않는 한 모르죠.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유튜브 보고 보통 많이 판단들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김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코비드 시즌 1 있을 때 그때는 공급망이 파괴가 됐었죠. 그때는 엘니뇨, 라니냐가 이 기상이변이 없었어요. 곡물 수확량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수산물 확보에 문제가 생기고 곡물 수확량이 감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후가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가오는 시대는 기상이변이, 그때는 과거 첫 번째에는 위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 공급망이 파괴되는 데다가 이대로 만약에 지속된다면 시장이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폭등을 할 거고 식량 자원도 지속 상승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누구일까? 예. 요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탈달러화를 주장을 합니다. 탈달러화라는 그런 메커니즘과 가상자산의 확장이 사실은 동일시예요. 우리는 그냥 뭐 위에나의 기축통화와 막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에이다 BUSD, 이 폴리곤 BUSD, 무기한 선물 상패. 요즘에 이제 BUSD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상패를 많이 해요. 바이낸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바이낸스가 거의 점유율이 뭐 전 세계에서 80% 육박했다가 지금 뭐 76% 가까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영향력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BUSD나 이런 거 마켓을 아무리 페어를 죽여놔도 거의 USDT 위주의 거래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거래량의 거의 8%를 바이낸스 USDT 마켓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는 달러 마켓의 1%가 이게 순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제가 항상 뭐 XRP가 뭐 항소를 받던 결론이 안 났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데 있죠. 네. DBS 이런 데가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냐. 네? 항소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지부동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오전에 무슨 뉴스 나와서 가격 조금 올라가면 막 이러고 오후 돼서 가격 조금 빠지고 부정적인 뉴스 뭐 항소했다 뭐 패소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세상 무너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정보력을 가진 거는 우리 개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DBS 뭐 요런데 SBI 뭐 요런데예요. 예. 디지털 커런시그룹 뭐 그레이스케일 이런 데예요 오히려. 피델리티 뭐 블랙락 이런 데예요 오히려. JP모건 이런 데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거치고 나서 우리는 후행해서 기사를 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준을 잡고 움직이는 거에 우리도 기준을 잡고 그냥 요지부동 그러니까 바위같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SEC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SEC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CFTC라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칼자루를 오히려 여기서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냥 한 편의 단막극? 예, 짧은 연극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연극의 주인공이 게리 겐슬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도 이제 그대로 요거 확보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0일 기준에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죠. 상패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지부동하게.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FD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순간 탄생을 했는데 이거는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8월 8일 기준에서 확장 단계에 있고 BUSD는 아시겠지만 축소 중에 있어요. 축소 중에 있는 게 맞고 페이팔에서 만들어낸 PYUSD는 뭐 후옵이라든가 각종 거래소에 지금 페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FDUSD나 PYUSD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BUSD에 축소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시세만 보시면 막 다 끝난 것 같고 이렇지만 코인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런 일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 역대급 폭등장이 항상 왔었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뉴스가 막 쏟아지고 막 시세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까지 가면 어느 순간 뒤통수를 쳐도 엄청 크게 뒤통수를 쳐왔던 게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이에요. 하락장이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장은 아마 생각보다 되게 폭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뭐 사람들 표현으로 뭐 졸업이다라고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아마 그런 장세가 머지않아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